훌쩍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쳐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신익수입니다. 여행과 장소의 변화는 정신에 활력을 준다. 야, 이것도 멋진 말이죠. 후기 스토아파 스토아 철학의 후기를 담당했던 그러면서 또 네로 왕제의 스승이셨던 세네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했던 명언 중에 제가 여행이라서 굳이 정신 변화, 장소 변화, 정신에 활력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가져왔지만 이분이 가장 심도 있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가진 거 있죠. 안 가진 거에 자꾸 집착하니까 사람이 불행하다 이거지. 가진 거에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면 인생 전체가 행복이다. 이런 멋진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장소의 변화, 여행과 장소의 변화가 정신에 활력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정신에 장소의 변화를 통해서 정신에 활력을 주는 대표적인 테마 여행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티 투어 버스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요, 인천을 샅샅이 훑을 겁니다. 왜냐? 가을에 여행 동선은 인천만한 게 없어요. 서쪽으로 가시면 무조건 성공하십니다. 근데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티 투어 버스 코스 중에 가을 테마의 모든 것을 다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이 있을 거고요. 가을하면 해 떨어지는 그 노을이 있잖아요. 그 노을 코스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여행이지 64번째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네, 벌써 64번째 가을 투어 코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원데이 투어 코스로 하루 만에 그냥 끝내요, 당일치기로. 자, 시티 투어 트립 코스를 정했고요. 인천으로 갑니다. 근데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가을 테마를 다 담았어요. 시티 투어 안에 가을 테마가 다 담긴 곳은 인천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인천을 레트로하게 즐길 수 있는 시티 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뭘 하냐? 우리가 옛날 레트로한 먹방을 할 겁니다. 가을에 먹방 빠질 수 없죠. 말이 살찌, 사람이 살찌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힙하게 가겠습니다. 힙하게 어디로 가느냐? 소래폭으로 가겠습니다. 소래폭. 야, 인천하면 또 소래폭 빠질 수 없죠. 여기에 가을 먹방 있죠. 3대 천왕이 있습니다. 대게, 그 다음에 대하, 꽃게, 전어 이런 것까지 다 드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보너스 코스로 가을에 먹고 난 뒤에 우리가 힐링하면서 노을 바라보려고 힐링과 노을 코스가 있어요. 요거를요. 시티 투어버스가 테마로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둘러보고 오던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하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서해입니다. 다른 코스 볼 필요도 없어요. 뭐 동해 가고 남해 간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서해로 동선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아버님, 어머님들 편하게 투어하시라고 먹방 코스 다 정리해드리고 노을 힐링까지 다 시켜드리는데 전체적으로요, 5,000보 이상 걷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보 아닙니다. 5,000보 이내로 끝내고 시티 투어 버스에 앉아서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는 코스 어마어마하죠. 이지한 코스로 안내를 할 거고요. 가장 시티 투어 버스가 잘 돼 있는 지자체가 인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매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있죠. 정기 휴무입니다. 그래서 이 월화 때 아버님, 어머님 제가 우리 또 지하철 여행 프로그램이 마침 또 수요일 날 저녁 때 하잖아요. 본방사수 하시면서 수요일 날 보시고 탄력 받았다. 그러면 목, 금, 토 일까지 가시면 되는 거죠. 월화 빼고 말이죠. 하필이면 또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 안 하는 날 빠져있네요. 정기 휴일로. 본방사수 기억하시고요. 자, 넘버원 코스는요. 인천 시티 투어 버스 코스 중에 테마 중에 아예 레트로 노선이라고 딱 짜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기억을 하시고 레트로 노선으로 처음에 갈 거고요. 요거 있습니다. 일단은 시티 투어 버스의 운영 방식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전국 지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 하나만 잘 알고 계시면은 전국적으로 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요. 차근차근 시티 투어 버스는 신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차근차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천 거는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요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시간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 거는요. 오전에 10시부터 오후에 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오후 4시까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장소에 시티 투어 버스가 어떤 장소 찍고 계속 갈 거잖아요. 그게 마치 크루즈처럼 요 기항지 투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 될 때마다 내리세요. 내려서 그 지역을 둘러보는 거죠. 그 포인트들을 둘러보고 그 버스를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 버스를 타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버스를 타시는데 그 간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티 투어 버스가 오는 간격은 1시간 간격으로 보통 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그 포인트에서 놀다가 다음 버스를 타고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알아둬야 될 거는 마지막 타임이죠. 아까 인천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어디에 내렸다 이러면 다음 버스가 1시간 전까지는 다 둘러보고 마지막 버스를 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포인트에 3시 정도까지 도착하셔가지고 마지막 버스를 타야 된다는 거죠. 2시에는 와야 되겠다. 그래야지 3시 걸 타고 옮겨가죠. 1시간 놀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하고 시간 안배를 잘 해놓은 다음에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오산이 뭐냐면 아버님 어머님들이 시티 투어 버스는 외국인들이 타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 외국인들은 당연히 타겠지만 우리나라에 있죠. 아버님, 어머님들, 그리고 저 연령대 50이 넘어간 액티브 시니어 이 분들은요, 우리가 투어하기 되게 힘들다고. 지하철 타기도 힘들고요, 버스 타기도 힘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10,000원 정도의 버스 타면서 여행 포인트들을 다 찍어줘. 이런 투어가 어디 있어요? 시티 투어 버스는요, 전국 어디를 가든 싸게, 짠내로 이용할 만한 가성비 갓 투어 코스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운영 시간대, 그리고 운영되는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타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티 투어 버스 종류를 알아야죠. 인천에는 2대가 다닙니다. 2대가. 그래서 요게 있죠. 그냥 2층 버스짜리가 있고요. 2층 버스. 그 다음에 요게 2층 버스가 어떻게 돌변하냐면 루프탑 오픈카로 돌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가을에 얼마나 좋아 가을바람 쌩쌩 맞으면서 그냥 슈퍼카 있잖아요. 오픈카 오픈탑이야. 막 열었어 천장을. 그런 것처럼 버스 천장 열고 쫙 인천의 그 영종대교 일대를 질주를 쫙 하는 거죠. 얼마나 멋져요. 가을바람 맞으면서 마치 가을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아버님 인천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거 1층 실내는 9석입니다. 그리고 2층 실내가 20석. 그 다음에 2층에 실외 라인 있죠. 오픈탑 돼 있는 라인이 35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가격대가 8,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경로! 경로 할인 20% 할인된다는 거. 우리는 할인 받을 수 있어요. 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순환형이 있습니다. 레트로 노선이 순환형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7080 레트로 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 쪽을 전문적으로 다니는 또 순환형 코스가 딱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됐냐? 테마형으로 요일별로 가시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일별, 월화는 안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뭐 해야 된다고요? 지하철 여행이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부터 가시면 되죠. 목요일 날은 소래포구 투어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토, 노을과 야경 코스가 있습니다. 마침 또 수요일을 이렇게 건너뛰도록 하는 거지요. 왜냐면 지하철 여행이지 본방사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제 자랑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타는 코스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가냐? 1호선 타시면 됩니다. 1호선. 1호선 타면 1호선이 인천행이 있고요. 그냥 1호선이 다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1호선에 연장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천까지 가는 게 있고 천안까지 가는 거. 이게 크게 두 개가 연장으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요 애들을 타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타고 어디에 내리느냐? 도착역은 센트럴 파크역입니다. 센트럴 파크. 그래서 센트럴 파크역 쪽으로 나오시면 바로 여기에 탑승 장소가 있으니까 찾기 쉽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센트럴 파크 워낙 유명한 미국 동네 아닙니까? 이거 공부할 필요 없죠, 우리는. 근데 다른 거 하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이 인천에 여기 영종도 일대는 지명이 있죠. 지명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외래어로. 근데 놀랍게도 있죠. 전부 영명이 한자나 외래어인데 순 우리말 영명이 인천에 다니는 지하철 1, 2호선이 있는데 2호선에 가재울역이라고 있습니다. 가재울역. 요 하나만 딱 순 우리말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한 개도 우리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재울역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가재울역. 이건 뭐냐면 인천에 가좌동이라고 있었어요. 옛날. 가좌동의 옛날 이름이 가재울역입니다. 그래서 가재울은 무슨 뜻이냐면 가재울이라는 뜻이에요. 가재는 뭐냐? 바닷가재, 뭐 가재 있잖아요. 그거 왜 새우 닮은 거. 그 가재가 많은 냇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원래 당초에 서구에 가자동 자체가 가재가 많이 나는 냇가가 있다 그래서 가재울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려 때 있죠. 고려 때는 우리 피디님만한 덩치에 가재 하나가 한 마리가 통째로 땅 튀어나왔대. 그래서 말이죠. 여기가 가재울로 불렸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한자로 표기하면 굳이 한자로 표기를 하자면 가재라는 용어를 썼지만 아름다울 가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아름다움을 실은 마을이다. 이렇게 가재리라고 불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가재가 가좌가 됐다. 가좌동으로 불리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 주변으로는 뭐 센트럴 파크역, 테크노 파크역, 캠퍼스 타운역, 아시아드 경기장역 전부 다 외래어 일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외래어의 습격이죠. 우리는 버텨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 여행지도 잘 버텨내야 되는데 요 개편의 바람이 칼바람입니다. 무섭습니다. 초겨울에 굉장히 칼바람이 몰아닥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출발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출발지는 어디냐? 인천 종합관광 안내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천 여행 해결사라 불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센트럴 파크역 3번 출구 쪽으로 나오면 바로다. 지척이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굉장히 레트로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안내 책자만 무려 20여 종이 꽂혀 있고요. 이 안내 책자들이 하나같이 다 여행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해설 관광을 여기서 문의를 드리시고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5인 미만이다. 우리 숫자가 얼마 안 돼. 이런 분들은요. 들어가셔서 해설 신청을 바로 즉석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별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원수가 좀 많아 신기자 이런 분들은요. 아버님 어머님의 멤버를 6명 이상을 구성을 했다. 이런 분들은요. 인천 투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약을 직접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해설사분을 배정을 받아서 현장에서 같이 해설사분하고 같이 시티투어 버스를 탑승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만 알면 편하게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벽면에 보면 요거 있죠. 제가 예전에 우리가 인천에 투어하면서 뭐 차이나타운도 갔고요. 그 다음에 일본 마을, 중국인 마을 이런 거 다 갔다 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시는 거 있죠. 우리가 월미 바다에서 탔을 때 바다열차 1역 첫 번째 도착하면서 지나가는 그 왼쪽 편에 보이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벽화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 사일로 벽화. 벽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벽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관광 안내소 벽면에 요 사일로 벽화를 옮겨놨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원형은 어떻게 됐냐? 높이가 무려 48m짜리. 와, 벽화가 높이가 48m예요. 아버님, 어머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그림에 동원된 전문가 숫자만 22명. 그리고 100일 동안 그립니다. 100일 동안 그림을. 거기에 동원된 페인트 양만 86만 5,400리터. 페인트 통만 1리터짜리 86만 통을 갖다가 옆에 갖다 놓고 그림을 100일 동안 그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전설의 그림. 종전 기네스 기록이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제방벽화입니다. 푸에블로라 불리는 거. 이 제방벽화를 제치고 와, 우리 인천에 있는 그 자랑스러운 사일로 벽화가 야, 이게 기네스북에 등재가 빵 하고 된 거죠. 얘 원래 있던 이거죠. 콜로라도 제방벽화보다 무려 1.4배가 크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죠. 야, 관광 안내소 안에 벽면에 미니 사일로 벽화의 그림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뭐 한다? 인증샷 쾅 받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투어를 해야죠. 시티 투어 버스를 아직도 못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탑승하셔야죠. 그래서 타시는 게 요거 인천 레트로 코스. 전체적으로 제가 투어 코스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인천 투어 코스 설명하고요. 포인트를 제가 차근차근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인천 레트로 코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 종합관광 안내소 당연히 출발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신포국제시장 찍어야 됩니다. 레트로하게 우리가 먹방한다 그랬죠. 신포국제시장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도 가야 돼요. 요거도 시티 투어 버스가 마침 또 가네요. 화평동 냉면 골목에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기억나시죠? 인천 하면은 냉면 아닙니까? 그것도 무슨 냉면? 세수대야 냉면. 그러니까 그릇 크기만 뭐 얼마? 30cm짜리 있잖아요. 이거 세수대 냉면 어마어마한 지름에 세수대 냉면을 드실 수 있는 거 거기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역 내리고 상상 플랫폼 가고 인천 아트 플랫폼 가고 송도 컨벤션 가고 현대 아울렛까지 찍고 해가지고 원래 있는 코스로 돌아옵니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차근차근 포인트만 찍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신포국제시장 쪽에서 내리면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신포국제시장이니까 시장이 있겠죠. 여기는 원래 원도심이 쇠퇴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고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2000년대 있죠. 대대적인 어떤 정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걸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용어들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재래시장 개발 사업해요. 그래가지고 문화관광시장 육성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지원을 받아가지고 탄생한 게 뭐다? 신포국제시장이 된 거죠.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여기서 이제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아버님 어머니께 제가 그냥 찍어드릴게요. 저희는 그냥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티 투어 버스가 빨리 출발하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다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릴게요. 무조건 신포하면 뭡니까? 닭강정 아닙니까? 브랜드도 있잖아요, 신포. 그래서 여기는 주말 할 거 없이 평일 날에도 오픈을 해야 되고요. 웨이팅 작살나는 곳이죠. 그래서 뭐 아무 집이나 가셔도 닭강정 집 가시면 웨이팅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포시장 명물로 길거리에서도 드실 수 있고요. 식당만 가도 있는 거 요거 있죠. 우리가 차이나타운 가서도 있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가 공갈빵 이런 거 있잖아. 빵이 동그랗게 부풀러서 저 얼굴만 해요. 요거 씹어 드시면 안에가 텅 비어 있죠. 근데 약간 달달해. 계피 맛도 나고 요걸 공갈빵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이름으로 샤오롱바오라 부르는 거 있죠. 육즙 만두 요거 있잖아. 하얀 색깔 덩어리인데 동글동글해. 요거를 숟가락에 담아놓고 터트리잖아요. 그 육즙이 먼저 흘러나와. 요걸 먼저 맛을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두를 드시는 거. 요거 육즙 만두라 그러잖아요. 맛있겠다 그죠? 요거 여기에 그 다음에 이 가을에는요 제철 맞은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회 중에 민어회. 요거 있죠. 민어는 조림을 해도 맛있고요. 그냥 이 매운탕으로 끓여도 맛있고 회로 해도 맛있습니다.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돼지고기에 고기가 아니라 비계라고 제가 늘 설명드리잖아요. 소고기에
고기 살코기가 아니고 비계라고요. 저는 비계 좋아합니다. 민어. 이 지방 많은 회 아닙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요 안쪽으로 가면 오래된 횟집들에서 민어회. 요거 잘합니다. 요거까지 같이 딱 드시면 되고요. 시간이 1시간 모자라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노포. 진짜 노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유의 어떤 신포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들 몇 군데가 있는데 마지막 대포집 있어요. 신포시장의 마지막 대포집. 여기 꼭 가시고요. 요거는 마지막 대포집으로 치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만두집인데 산동반도 이런 거 우리 중국에 있잖아요. 그 이름을 딴 게 있어요. 만두 공갈빵과 만두 빚어서 팝니다. 요거 진짜 맛있는지. 그 다음에 평냉 중에 유명한 집 하나 있어요. 요거 쳐보면 다 나옵니다. 평냉인데 평냉은 함흥냉면의 비빔이고 평냉은 물냉이잖아요. 요거 약간 심심한 맛인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거. 그래서 여기에 이 식당까지 해서 딱 가시면 되고요. 특히 이 면옥집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 40~50년 전만 해도요, 아버님, 어머님, 저처럼, 한 50대 초반까지는 아니고, 6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40~50년 전에 서울에서, 경인선 기차를 탑니다. 기차를 타고, 이 냉면을 먹으러 갑니다. 미쳤죠, 진짜. 어마어마한 맛집이다. 이게 거의 신포시장을 평정했던, 그런 전국을 평정했던 냉면집이 있었다. 평냉. 어마어마한 집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코스가 동구에 있는 화평동 냉면 골목이죠. 여기가 세수대야 냉면의 원조. 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름이 보통은 30cm까지도 가는데 원래는 26cm 그릇이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대박이 난 거. 그때부터 이 용어가 생겼어요. 세수대야 냉면이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세수대야 냉면 거리가 생긴 거죠. 이 일대는 냉면이요. 저희 요 앞에 있는 테이블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테이블보다는 작죠. 약간 과장을 보태면 이 테이블만 하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세트 냉면으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퍼져나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원래는 90년대 초에 인천역에서 주안역 복선 확장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골목 안쪽이 확장 공사 때문에 헐리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냉면집들이 많이들 없어졌고요. 지금은 한 10곳 정도 남아가지고 한동안 호황은 이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쇠락이죠. 현재 쇠락이고 9곳 정도가 2019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요. 안타깝게도 한 절반 정도 남아서 한 서너 곳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맛집은 남아있다. 맛집은 죽지 않는다. 전설의 맛집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철길 아래에서 처음 냉면집을 시작한 아저씨 냉면. 아저씨 냉면으로 보는 냉면 1대 사장님. 성함이 김용만 사장님이십니다. 이분께서 그대로 아직도 전통을 유지하며 세수대야 냉면의 명맥을 잇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세수대야로 세수를 하시면서 의지를 다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흥분했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세면대에다 세수를 하시겠죠. 편하게. 그리고 진짜 유명한 집 한 집이 더 있는데 어떤 집이냐면 여기에 여름 한정판으로 세수대야 냉면으로는 승부가 안 된다. 하나를 더 넣었어. 어떤 거냐면 수박 냉면을 여름 한정판으로 선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을이잖아요. 내년 돌아오는 여름에 제가 만약에 버티고 개편의 바람에도 살아남았다. 신익수가. 그러면 제가 내년도에 알려드릴게요. 이 수박냉면 어떤 냉면이냐면 진짜 놀랍니다. 수박을 반을 썰어요. 거기에 팝니다. 그 수박을 파서 그 안에다 냉면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투하해서. 어마어마하죠. 요 냉면을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정말 내년까지 살아남았다 이러면 아버님, 어머님들께 애청자 여러분들께 그냥 제가 모시고 와서 수박 대접, 수박이 아니고 냉면 대접해드릴게요. 수박 냉면. 그럴 리가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 장렬히 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SNS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이게 옛날식이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마지막
이발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영업을 하고 있는 건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1층에 있죠. 여기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이름이 화수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 1층에 가시면 아직도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이발소 간판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발소 회전봉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발소가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이 이발소에서 머리 안 깎으신 분이 없다는 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용실이 아니라 이발소에서 머리 깎았죠. 저도 어릴 때. 그다음에 기름집 있습니다. 기름집은 어머니 가게였는데 지금은 2세 사장님, 2대 사장님 이인숙님께서 물려받으셔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철학을 역사를 그다음에 그 기름의 어떤 맛있는 그 고소함을 잊고 있는 거죠. 고소한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돌아보시면 아까 레트로 시티 투어 버스의 주요 포인트들은 다 둘러봤으니까 요거 타시면서 쭉 한 바퀴 돌아보시면 레트로 코스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먹방의 본격적인 시티투어 버스 코스입니다. 소래포구 코스. 목요일 날 간다 그랬죠. 지하철 여행이지 수요일 날 본방사수하고 오늘 본방사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머님 지금 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소래포구 요즘에는 한동안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요즘에 착하게 영업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고 상인분들 믿고 한번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코스는 이렇습니다. 시티투어 버스의 코스입니다. 종합관광 안내소 출발하시고요. 그다음에 늘솔길 공원이 있습니다. 늘 소나무가 있을 것 같은 공원, 늘솔길 공원. 그 다음에 늘솔길 공원 찍고요. 소래포구 찍고요. 소래습지 생태공원 찍고요. 인천 종합관광안내소로 컴백을 하게 되는 코스입니다. 포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늘솔길 공원. 여기는요. 아버님, 어머님 도심 속에 있는 시티팜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또 소개를 좀 했는데 도심 속에 양떼 목장 때문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입니다. 늘솔길공원 남동구 논현동이고요. 서울에만 논현동에 있는 게 아니고 인천에도 논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옛날 이름으로 한국화약입니다. 한국화약이 세계 불꽃 축제 하는 거 다 아시죠? 네. 그 대기업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2글자짜리. 그래서 여기에 공장 부지가 넓게 퍼져져 있는데 그거를 개조를 해서 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리뉴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다양하게 포인트들이 있는데 키포인트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어차피 가셔서 1시간 안에 다 투어를 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는 미니 채플이 있어요. 채플. 채플에 누가 그러면 가서 기도를 했냐. 이 공장에 노동자분들 안전을 이 채플에서 기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디도 채플이라 불리는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에 가시면 안전 이렇게 한글로 2글자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을 기원했다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죠. 매주 금요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념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거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시그니처가 양떼 목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양떼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양들한테 먹이도 주고 이런 먹이 주는 체험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아버님, 어머님 우리들은 손주 데리고 가기 되게 좋은 코스다. 널따란 잔디밭에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쭉 한번 가보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소래포구. 그 다음에 소래습지 생태공원까지 해서 딱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걸어가도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바퀴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박물관 있죠. 역사관. 여기는 어떤 거냐면 역사관 안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수원과 인천에 있던 옛날에 열차가 있는데 수인선 협계열차라는 게 있어요. 협계열차. 그래서 요거 있죠. 요게 어떤 게 있냐면 운행을 다니다가 운행을 멈춥니다. 원래는 아버님, 어머님 추억 속에 있다가 저는 기억 안 납니다. 절대. 네, 90년대까지만 해도 자그마한 미니 열차를 타고 인천에 소래포구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 정치 즐기면서 어머님, 아버님 손잡고 거닐던 그 낭만의 대명사가 바로 이 협계열차였거든요. 수인선. 요거 기억나시잖아요. 저는 기억 안 나요. 절대. 90년대 사람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기억납니다. 기억 잘 납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여기가 소래 포구부터 이렇게 쭉 길 걷다 보면 소래 역사관이 나오는데 역사관 안에 요게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 시티 투어 버스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철로나 신기자 한번 역사관 오고 싶어 이런 분들은요 간단해요. 수인 분당선 예전에 수인선이 협계열차 생각하시면서 수인 분당선을 타고 오세요. 그래서 소래 포구역에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한 10분 정도 딱 걸으시면 소래 역사관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래 포구하고 소래 역사관하고는 10분 거리 가깝다는 거 기억하시고 쭉 한번 둘러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래역 옆쪽으로 다양한 곳들이 많은데 뭐 수인선 존도 있고요. 뭐 예전에 왜 그 일본 순사 감시 받으면서 철도에 뭐 이렇게 뭐 조선 노동자들 감시하고 막 이러면서 왜 살던 모습들 풍경들 있죠. 요런 거를 요 약간의 모형들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수인선 존. 그다음에 뭐 소래 염전 존. 염전에서 뭐 예전에 그 소금 캐던 장면들 요런 거를 또 이렇게 디오라마 형태 있죠. 뭐 이렇게 전시해놓고 미니어처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림 그려놓는 뭐 이런 느낌의 디오라마 요런 걸로 다 전시를 해놨으니까 소래 역사관도 한번 둘러보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래 역사관 있죠. 역사관에 바로 건너편 쪽 있죠. 건너편 쪽이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입니다. 아, 좋죠. 저는 예전에 여기에 늘 가서 먹던 게 있었는데 여기에 포차가 딱 있고요. 입구 쪽으로 나오다 보면 포차에 새우튀김부터 해서 튀김들 쫙 얹어놓고 막 팔고 이랬거든요. 와, 그 오징어 튀김이 제 팔뚝만 했었어요. 과장이죠. 죄송합니다. 요만큼은 안 되죠. 요만하죠.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 지금 가시면 가을에 먹방들을 재래시장에서 드셔야 되는데 3대 천왕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드셔야 될 게 무조건 대하입니다. 대하. 그다음에 전어, 꽃게까지 3대 천왕이거든요. 일단은 대하를 무조건 드셔야 돼요. 자, 대하는 본초 강목. 본초 강목에서 1등급 정력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버님 어머님 저 무조건 드셔야 되는 거 1등급 정력제고 그래서 얘부터 총각은 먹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디님들은 드시면 안 돼요. 절대 총각들은 먹지 마. 돼야 안 돼요. 드시면 자연산과 양식을 구분하는 게 되게 좋은데 제가 일러드릴게요. 이거 속일 수가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가게들은 약간 속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만 보면 되냐면 수염만 보세요. 자연산과 키운 거 양식을 구분하는 법 수염을 봐라. 자연산은 수염이 몸통의 3배에서 4배 정도 된다. 수염이 유독 긴 게 있어. 얘들이 자연산이구나 생각하면 거의 맞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제가 일러드렸죠. 그 다음에 먹는 법 있어요. 먹는 법은요. 요거 소금 보통은 대하를 소금구이 하잖아요.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소금 쫙 뿌려가지고 그 위에다 딱 얹어서 구워 드시잖아요. 그리고 대가리는 나중에 떼가지고 나중에 따로 더 익혀서 드시는 거. 근데 요거 드시는 법 중에 제가 주인장들한테 물어서 가장 잘 먹는 방법을 또 알아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굽다 보면 막 이야기를 해. 쓸데없이. 그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대하들이 C자가 됩니다. C자가 되면 안 돼. C자가 되면 너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요 얘들이 약간 일자에서 살짝 구부러질 때 있지. 구부러질 때 그때 딱 떼야 돼요. 대가리만 떼놓고 몸통 그때 드셔야지. 제일 쫄깃쫄깃하고 탄력이 있을 때 씹으면 이빨이 튕겨나갈 정도 있죠. 그 정도의 탄력감을 가지는 거다 생각하시고 그 정도 약간 덜 익었을 때 적당히 익었을 때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전어. 야, 이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간다. 뭐 아버님 어머님 잘 아시잖아요. 며느리 나가신 분들은 전어 구우세요. 그래, 뭐, 그냥 그 정도로 맛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자가 돈전자 쓰잖아요. 전어는 너무 맛있어서 돈 생각 안 하고 돈을 써서 먹는, 생선이다. 이래가지고, 요거 다 구워가지고. 전어는 아버님, 저는 회 안 먹습니다. 저는 무조건 구이예요. 가을에는. 대가리부터 빡빡 씹어서, 그죠? 간장에 푹 찍어가지고 먹는 그 맛. 이건 진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굽고 있으면 이 냄새 맡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 전어.
머리부터 통째로 씹어서 드셔야 되는 거. 회도 좋다는 거. 뼈째 썰어서 드시면 회도 좋죠. 이런 것까지 딱 드시고요. 나오시면 돼요. 꽃게는 뭐 우리가 삶아서 우리가 그 탕으로 드시니까 주로 탕으로 드시면 돼요. 요거 마지막에 꽃게탕은 그거 하잖아요. 라면을 딱 넣어서 저도 지금 냉장고에 꽃게 하나 보관 중입니다. 장모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방송 끝나고 나면 집에 가자마자 라면 끓여가지고 그 꽃게 한 마리 남은 거 통째로 넣어서 투하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꽃게까지 딱 드시면 3대 천왕, 가을에 3대 천왕을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딱 먹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소래 염전을 가셔야 됩니다. 소래 염전. 그래서 소래포구에서 한 1km 정도만 걸어가시면 소래 염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염전을 새롭게 리뉴얼 또 해가지고 여기서 이름을 바꾼 게 소래 습지 생태공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들르기 좋죠. 그래서 여기 가시면 염전도 볼 수 있고요. 갯벌 체험장까지 있거든요. 애들 내려가면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나오시면 완벽하게 또 가을에 습지까지 가을의 체험까지, 갯벌 체험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역사관 운영, 생태공원까지 딱 보면 되고요. 생태공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동구 소래로 쪽에 있으니까 요거는 잊지 마시고 시티 투어 버스가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전철 타고 오는 방법도 일러드렸죠. 소래포구역 수인분당 타시고 오시면 된다는 거, 수인선 타고 기억해 두시고 인천 투어를 시티 투어 버스로 가는 소래포구 투어를 마무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버 3는 보너스 코스죠. 맛있는 거 드시고 레트로하게 냉면까지 다 드신 다음에 야, 우리가 소래포구까지 가서 다 먹었어. 신기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소화시키면서 아버님 가을에 낭만, 가을에 힐링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티 투어 버스 투어 코스를 정말 잘 잡았어요. 수요일 날 저녁 때 6시경에 지하철 여행 이지 본방사수 하시고 이날은 집에서 TV 보는 시간,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소래포구 가는 타임,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마침 또 노을 야경 투어 시티 투어 버스가 노을 야경 코스로 금, 토 이렇게 이틀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방 코스 이후에 즐기기 좋다는 거 다 기억하고요. 요거는요 한정판입니다. 그래서 아쉽게 9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못 타요. 7월부터 9월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매년 요 타임에만 골든타임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올해 시간이 지났다 이런 분들은 내년에 타시면 됩니다. 내년에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편에 살아남아 있으면 내년에 직접 아버님, 어머니 모시고 가서 제가 투어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림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요 출발은 어떻게 되냐면 저녁 때 6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천종합관광안내소에서 인천대교를 지나고 경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왕산 마리나 코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을왕리 해변 코스 2, 그 다음에 인천관광안내소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포인트를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산 마리나,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어떤 곳이냐면 매년 인천 용유라는 곳에서 바다축제가 열립니다. 그 축제가 열리는 장소가 바로 여기고요. 왕산 마리나 쪽. 그 다음에 마리나 듣는 순간 무언가 느낌이 딱 오시죠. 약간 럭셔리하고 힐링이 될 것 같은 느낌. 요트의 명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요트 체험이 가능한 곳, 요트 교육도 되고요, 요트 투어도 되고요. 내가 신기자 요트 자격증을 땄어 이런 분들은요 요트 렌탈까지 해서 요트에 대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요트의 메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트 투어 코스가 되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저렴하게 운영이 됩니다. 이게 보통 뭐 1인당 10만 원이 넘을 것 같아 막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천만의 말씀 반값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코스로 운항되는 요트 퍼블릭 투어가 있어요. 퍼블릭이면 골프도 퍼블릭은 좀 싸잖아요. 회원제보다. 그래서 퍼블릭 코스 누구나 즐기는 코스로 40분 정도로 다니는데 요트 타시고 왕산 해변하고 을왕리 해변 선녀바위까지 해가지고 쭉 돌아보는 코스. 요게 일몰 시간 맞추는 게 압권이죠. 그래가지고 노을 일몰까지 완벽하게 볼 수 있게끔 딱 간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요트의 선셋 투어까지 해서 퍼블릭하지만 럭셔리하게 즐길 수 있는 코스도 자기네가 맞춤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입맛대로 즐기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즘에 신상 하나 들어왔어요. 라이브러리라고 라이브러리 발음도 힘들다. 약간 도서관 같은 형태인데 어떤 도서관이냐면 라면 라이브러리가 들어왔습니다. 라면 편의점에 들어온 건데 편의점 브랜드는 상업성이 있어서 생략하고요. 자,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전 세계 다양한 라면들만 다 모아놨는데 140여 종이에요. 라면의 진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라면 도서관이죠. 그래서 라면 전용 조리기 있잖아요. 한강변에 가면 있는 거 그런 것들 다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내려 먹을 수 있고 종류별로 다 골라 먹을 수가 있다. 이 편의점이 명물입니다. 평수만 160평. 바다를 바라보는 전망을 갖추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이 편의점. 요것도 명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가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왕리 해변 찍어야 됩니다. 을왕리 해변은 원래 을왕리 해변 여러 번 왔었죠. 그래가지고 인천의 을왕동에 있고요. 초승달처럼 반원형으로 생긴 백사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을왕리 해변. 여기는 예전에 우리가 인천에 해수욕장 간다 그러면 다 을왕리 가잖아요. 을왕리 해변. 그래서 늘목 얼항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80년대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됐고요. 백사장 길이가 이 총 길이가 한 700m, 그리고 수심이 한 1.5m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꽤 큰 규모로 인천 쪽에 조성이 된 백사장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를 빌려서 보통 낚시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히는 게 망둥어, 우럭, 놀래미, 병어, 준치까지. 야, 요거 맛있는 애들은 여기서 다 잡힙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중에 낚시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배 빌려서 한번 나가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다음 강화도 쪽으로 도는 코스가 있습니다. 일요일 날 가는 코스는 보너스로 제가 요거까지 일러드릴게요. 요거 노을하고 야경 코스는 을왕리해변까지 가서 마무리를 하시고요. 일요일 날 도는 코스는 강화도 쪽으로 넘어가는 힐링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인천관광 안내소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강화 힐링 코스는요. 일요일 날 가는 거고요. 여기 검암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검암역 출발에 만이산 치유의 숲 찍고요. 그 다음에 뮤지엄을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뮤지엄 찍고 나서 조양 방직이라는 방직 회사 찍고 검암역으로 컴백을 하는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만이산을 듣는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죠. 그래서 만이산은 그냥 산이 아니죠. 치유의 산이고요. 여기가 치유의 숲으로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을에 가기에는 여기가 백미죠, 백미.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신기자 내가 탄력 있게 좀 움직여 봐야 되겠어. 시티 투어 버스를 타야 되겠어. 이런 분들은요, 볼 거 없어요. 만이산 치유의 숲 쪽으로 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숲, 소나무 피톤치드길을 1km 남짓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느끼고요. 숲의 느낌도 같이 가질 수 있는 멋진 코스다. 내친 김에 아버님, 어머님 중에 탄력 받으신 분들은 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918계단의 돌계단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가죠. 918계단 밟고 올라가면 관절 난리 납니다. 근데 건강하신 분들 가세요. 그래서 여기에 첨성단이라고 되게 유명하죠. 여기서 이제 제를 지내는 여기 올라가시면 서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918계단을 걸어야 됩니다. 힘들죠. 네, 이거 기억하시고요. 만이산에 가신 김에 나중에 만이산을 따로 가시는 분들은 요 만이산에 숲 체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티 투어 버스 타고 왔을 때는 바쁘니까 하지 마시고 따로 가셨을 때는 전문 해설사와 함께 산길 걸으면서 만이산에 얽힌 요 도끼자루 썩는 거 모르는 거 이런 이야기들 있죠. 이런 거 걸으면서 쭉 한 바퀴 도는 코스들이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손주들 손잡고 댕댕이 손잡고 한번 오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시티 투어 마무리 코스까지 해서 노을 야경으로 일요일 날은 치유의
어떤 코스까지 쫙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 가능하다고 오늘은 짧고 굵게 당일 원데이 코스로 즐기는 인천 시티 투어 버스 코스를 둘러봤습니다. 멋지죠? 쉽죠? 이지하죠? 다음번에는요, 더 재밌는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여행도 함께 할게요!